하지만 자녀에게 집을 장만해주는 방법이 꼭 증여만 있을까요? 김프로는 오늘 증여가 아닌 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15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장만해 줄 때 세금을 3억 원이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절세 포인트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자녀에게 주택을 장만해 준다라고 하면 증여를 많이 생각하시죠. 15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자녀가 성인이고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이 없을 경우 증여세는 대략 4억 740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집을 장만해주는 방법이 꼭 증여만 있을까요? 김프로는 오늘 증여가 아닌 매매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김프로의 절세 포인트 1. 증여가 아닌 매매. 자,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매매 대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부모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찬찬히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대로 시가대로 매매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가 매매, 즉 부모의 15억짜리 주택을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오자는 겁니다. 시가가 아닌 방법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본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낮은 가격으로 사올 경우에는 사온 사람,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판 사람,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대금의 차액, 즉 시가와 대가의 차액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액까지는 이미 절세 효과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시죠. 부모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한창의 세월이 지나서 그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이 15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10억 원에 매매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기준금액 초과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했죠. 기준금액은 15억 원의 30%, 4억 5천만 원이죠. 그것과 3억 원 중 작은 금액, 즉 3억 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금액, 즉 15억 원에서 10억 원을 뺀 금액인 5억 원에 기준금액 3억 원을 뺀 금액인 2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19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 15억 원의 주택을 12억 원에 매매합니다.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3억 원이고요. 증여재산가액을 볼까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즉 15억 원과 12억 원의 차액은 3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준금액 3억 원을 빼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마무리돼 버리면 세법이 너무 허술해 보이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거래대금이 12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15억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도소득세는 15억 원에서 취득가액 5억 원을 뺀 10억 원이고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뺀 5억 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액이 10억 원일 때 양도소득세는 3억 8,406만 원이고요. 자, 15억 원의 주택을 10억 원에 저가 매매했을 때 세금을 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가
1940만 원이라 했죠? 다음 부모 양도소득세가 3억 8,406만 원입니다. 합계가 4억 346만 원이고요. 그러면 15억 원의 주택을 직접 증여할 때 증여세는 4억 740만 원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저가 매매와 직접 증여 시의 세금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가 매매를 할까요? 여기에 김프로의 두 번째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8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 납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5억 원의 주택을 10억 원의 저가 매매했을 경우 자녀의 증여세가 1,940만 원이고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3억 8,406만 원, 합계 4억 346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보시죠. 아버지의 양도 차익이 10억 원 중 80%인 8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606만 원이죠. 그러면 자녀가 낸 증여세와 아버지 양도소득세를 합산하면 7,546만 원입니다. 직접 증여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4억 740만 원. 총 3억 3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당한 절세 효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0억 원의 저가 매매를 해서 절세 효과는 받는데 자녀가 10억 원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과세당국은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매우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세법에 나온 자금 출처가 입증된 자금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의 재산과 15억 원의 부모의 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그리고 과세당국에 신고된 자녀의 소득이나 또는 상속 증여받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 자녀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부모의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마지막으로 자녀가 대출을 일으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세법에서 자금 출처가 입증된 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자신의 재산이나 혹은 자신의 소득 또는 자신의 상속 증여받은 자금 또는 본인이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증여보다 매매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아시겠죠?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는 더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